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도덕이란 것은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첫 항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원시 집단의 우두머리가 정한 기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통치 수단 중 하나였다는 말씀이죠. 이게 늘어나고 지속 발전하면서 지금의 도덕이란 개념으로 굳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집단의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약속도 있었겠죠. 오늘은 다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초대 손님께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시작합니다.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27만 명이 이용한 국내 최대 무료 경매 사이트 아모스 옥션. 아모스 옥션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여러분께 제대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법원 경매 정보뿐 아니라 경매 상담 신청, 입찰 전 대출 조건 상담까지.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법원 경매를 통해 싸고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아모스 옥션.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아모스 옥션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1566-7678, 1566-7678.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민TV 조합원이 상담하여 드립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은 유교의 정치적 무의식 그랑아리에서 나온 책인데요.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의 김상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제목이 좀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그러세요? 예. 유교만 나와도 이게 워낙 어마어마한 데다가 예. 또 정치적 무의식 그러니까 예.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제가 이렇게 언뜻 생각하기에는 유교가 우리 정치 속에 녹아 있는 것들, 또 우리 정신 세계에 녹아 있는 것, 일상에 녹아 있는 것, 그걸 또 이렇게 파헤치신 그런 저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이제 좀 제가 봐서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 참 어려운 책인 것 같은데. 네. 계기가 예. 좀 별난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저는 이제 처음 학부 들어왔을 때가 1980년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많은 또 젊은 애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학생운동을 하고 또 군대를 강제 징집돼서 제대한 이후에 또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민주화되고 90년대 한 초중반 꽤 늦었었죠.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 배경 위에서 이제 이런 책을 내니까 친구들이나 많은 지인들이 굉장히 의아해했죠. 저도 좀 의외네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럼 에피소드일 수도 있고 어떤 추억일 수도 있고 아픈 기억들도 있으실 텐데 그 얘기를 먼저 좀 해주시죠. 뭐. 글쎄요. 일단은 이제 아까 전영관 시인께서 처음 멘트를 해주시면서 이제 도덕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도덕에 관한 이야기 말씀하시면서 아마도 원시 집단에서의 우두머리가 세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이 적절한 말씀인데 실제로 이제 들여다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윤리나 도덕, 오늘날에도 유효한
그런 의미는 사실상 그런 그 원시 공동체에서의 강자, 생물학에서는 예, 예. 알파 수컷이라고 합니다만 예. 여러 가지 것들을 예, 독점하는 알파 수컷. 네. 예. 그 권위를 어떤 해체하려는 최초의 시도에서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찾아볼 수가 있고 그런 것을 6.25 속에서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예. 점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작상을 하게 된 것은 조금은 이제 옛날로 올라갑니다. 예, 예. 제가 이제 공부를 노동운동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간 게 이제 한국 사회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예.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됐던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93년도에 제가 예, 예. 이제 뉴욕으로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20대와 30대 이제 초중반을 예.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내 자신이 왜 이제 했던 것들에 대한 자기 이해도 예, 중요하고 예, 예. 아울러서 그건 이제 나와 같이 있었던 친구들, 선후배들 예. 그리고 내 세대와 그리고 내 선배 세대들 예. 또 우리 사회 예. 그리고 또 미래 세대들 후배들도 있고 예, 예.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한 의미나 뿌리를 예. 좀 밝혀보고 싶다, 찾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볼 교수님의 때. 행동에 네. 대한 어떤 뿌리도 그런 있죠. 점들이기도 하죠. 예, 예, 나는 예. 왜 그렇게 살았을까? 예. 이런 점도 근데 있고요. 뭐 저도 저 80학번인데요. 네. 뭐 저 역시도 같으시네. 예. 5.18 6.25 세대고 해서 예. 뭐 대학 입학해서 뭐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100일 주교하고 뭐 그랬었죠. 예, 광화문에서 좀 저 서울역에서 뛰어댕기다가 뭐 또 그랬고 회군하고 뭐 5월달에. 예, 뭐 엉망진창으로 저도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저는 공돌이라서요. 예. 사실 공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 공대 출신 좋아합니다. 맨 마지막에 합류하는 공대 예. 데모대의 그래서 마지막 참신하게 언제나 이 상식을 깨는 방식으로 예, 기발하기도 참여를 하고 좀 해줬죠. 우악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좀 예. 그렇습니다만 교수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언뜻 또 예. 그 참 체류탄 가스가 뽀얗던 서울역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처음 이제 갔던 곳은 이제 뉴 스쿨 포 소셜 리서치라고 미국에서는 유럽의 사회 이론 전통을 제일 강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예, 곳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한 1, 2년 정말 그 요즘 말하는 그런 유학 준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무작정 갔던데. 그럼 건너가신 건가요? 그렇죠.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그런 거 보겠습니다. GRE나 뭐 이런 시험 대비할 시간도 거의 없이 예.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열심히는 했죠. 예. 하던 중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구미권, 특히 유럽 쪽이죠. 그런 사상적인 철학적인 이런 배경을 다루는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예. 리딩을 많이 시키고 그런 것들이 쌓여나가면서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스토리가 예. 낯익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처음 그때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서 미국 왔을 때 처음 이제 미국 사회라는 데 왔을 때 이게 전부 새롭다라기보다는 그런 리딩을 해가면서 뭔가 익숙한 게 있다. 기시감이 좀 이렇게. 그렇죠. 예. 네. 그런 단순히 기시감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동형적인 같은 패턴이 이 유럽사, 서구 철학사의 사상사에 되풀이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때 이제 아마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재미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착상이 시작된 것은 당시에 이 1990년대 중반 미국이면은 이 포스트 이론의 정점이었습니다. 대학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굉장히 강했고 그런데 저로서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제 개인적인 체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적인 각도에서 읽혔고 실제로 많은 이제 저서들 푸코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서술입니다. 그걸 아마 읽고 있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도 한 95년 정도
이제 좀 지난 일이라 정확하게 생각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아마도 푸코를 읽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랄까 뭔가 내리꽂는달까 섬광이랄까 예, 예. 강렬한 느낌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때 그게 이제 생각이 명료하게 정리됐던 것은 아니지만 뭔가 동형이 있다라고는 생각에 대해서 이게 뭔가 이게 성스러운 게 두 개로 쪼개져서 투쟁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영어로 이제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때이기 때문에 스플릿이라는 말이 이렇게 번쩍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순간이지만은 굉장히 이제 멀리 나가고 깊이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 의미에 대해서 며칠 동안 오래 좀 생각을 했었고 그런 게 이제 이 책의 시초가 됐다. 이런 그때 이미 들어요. 그러면 뭔가 그 마음의 준비랄까 아니면 머릿속에서 커다란 줄거리 하나가 딱 잡혔다고 볼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저희 선배들이 그랬지만은 이제 선진국 소위 유학을 가면은 거기에 있는 좋은 것을 다 와서 배워라. 우리는 이게 뒤떨어지고 낡은 곳이니까 여기를 이제 새롭게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서 좋은 것을 많이 배워와라. 이런 식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로서는 이제 저희 나름 많은 노력들을 했고 또 이루어낸 것도 있었고 민주화라고 하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시대 의미가 또 달라졌습니다만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20대 때 그리고 저희가 쭉 해왔던 우리가 해왔던 일들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그것의 의미에 대한 생각을 천착해보고 싶은 게 있었고 이런 게 달랐던 게 이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가서 이제 서구 이론들 뭐 플라톤에서부터 쭉 뭐 푸코니 뭐 도데스까지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읽는 것 속에서 야 내가 계속 이런 건 처음 들어봤다. 정말 이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자신이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 속에서는 어떤 점이 연결이 되는구나. 어떤 점에서는 새롭고 어떤 점에서는 이쪽 생각이 못 미치는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은연중에 또 비교도 되고 그렇죠. 늘 용합도 되고 것 같아요. 그랬겠네요. 늘 비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전공이 물론 대학을 다닌 게 아닙니다만 사실상 당시에는 잘 아시겠지만 사회학을 하고 사회과학을 했습니다만은 뭐 전공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또 이 한국 역사나 또는 동양사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전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책을 내니까 여쭤보는 건 마치 제가 이제 혹시 선친이나 할아버지께서 한학을 하셨고 그런 질문 저도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많이 듣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뜻밖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백그라운드 생각하면은 이상한 데서 나온 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무튼 생각의 시초가 됐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는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가 하나의 이제 파동을 이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90년대 들어가면 좀 다른 이제 차원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저는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게 이 어떤 세계사적인 어떤 파동과 겹쳐지는 점들이 있다. 깊은 차원에서 이런 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말 베른 장벽 붕괴되고 이제 동구권 붕괴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20세기의 이념사 같은 것들이 정리되고 이런 마당이 역사적으로 길게 보기에는 오히려 좋았던 상황 같아요. 저는 단순히 그걸 이게 모든 게 이제 무너졌고 완전히 새로운 상태에서 시작 이런 생각보다는 역사적 연속 위에서 봤던 것 같고 이게 하나의 이제 단계를 이루면서 좀 더 또 새로운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당시 저는 그 90년대 초중반입니다만은 동아시아의 움직임, 중국의 움직임, 한국도 포함입니다만 예. 대만 이라든가 그런 흐름에서 과거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파장이나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90년대 초중반이었으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내부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예. 그런 계기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유럽 사유나 서양적인 그런 사상적 배경 예. 또 하나는 어떤 세계사적 흐름에 대한 제 나름대로 읽기 예.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그런 방향으로 제가 고민을 하도록 예. 만들지 않았나. 근데 유교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어떤 계기는 없었나요? 그게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스플릿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동양적인 전통에서 유교만은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무슨 유럽적인 전통에서도 다만 기독교적인 전통에 많이 예. 어떤 윤리적인 점이 있고 이렇게 또는 근대적인 그런 계기가 있고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렇기는 하지만은 동양 사상 쪽에서도 부유교만이 아니라 불교 굉장히 강한 영향 속에 있고 도가 예. 또 이제 내려가면은 좀 국가론 쪽으로는 법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중 가장 좀 흐름이 강했고 특히나 이제 사상이나 종교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 제도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쳐왔던 것은 역시 유교였고 네.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책들이 지금 나오긴 합니다만은 처음에 이게 정리가 됐던 것은 제가 이제 콜롬비아에서 대학으로 가서 박사 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게 이제 주제의 일부가 됐고요. 이런 게 이제 귀국해가지고 또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좀 이제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면서 첫 번째 나왔던 책이 이제 맹자담 성황의 피라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이 책이 다행스럽게 많이 주목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또 너무 책이 크다. 너무 책이 두껍다. 두껍다. 사실은 90년대 중반부터 생각해왔던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책이 좀 두꺼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고 사실 주제 자체가 컸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들을 가지고 조금 더 독자들이 읽기 쉬운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게 이제 이 책으로 정치적 무의식으로 나온 거죠. 얇고 이 책은 읽기가 그렇게 많이 얇지는 않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얇은데요. 그냥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렇게 시중에 있는 책 300페이지 내외의 평균적인 책이죠. 일단 두께에서 부담감을 주지는 않는. 근데 내용에서 부담을 주시잖아요.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럼 이게 그러면 아까 스플릿, 스플릿도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원래 우리 이제 동양인이라면 알게 모르게 유교적 바탕이 있었을 것인데 가서 서양의 사회 구조나 이런 것에 대한 책들을 계속 보시면서 그 두 개가 갈라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는 그때 어쩌면 진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에 대한 기본 개념은 잡고 계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직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지금 제가 이렇게 책으로 냈던 것처럼 체계적으로 정리가 됐던 것은 아니고요. 그 순간에는 어떤 게 여러 가지 것들이 마구 섞여 있는 직관이죠. 직관적인 건데 기본적인 방향은 그때 뭔가가 이렇게 태양계 행성들이 한 줄로 딱 쓰는 순간이 있듯이 그 순간을 딱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코페르니쿠스도 그게 처음부터 이 체계적인 그런 정리된 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의 착상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상하다. 번쩍 이거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유교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알게 모르게 정말 자기가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 또 내가 가진 가치관들도
가만히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교나 불교 쪽에 있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우리 이제 특히나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교수님들도 그게 굉장히 강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한국 사람인데. 아니 저로서는 그 이제 처음 생각을 했을 때나 또는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대학 입학 전까지는 뭐 열렬한 이제 서양 문학 그 소설에 탐닉했던 문학 소년이고 또 이제 20, 30대, 20대 그렇지 않습니까? 서양 철학 많이 읽었고 제 자신이 그렇게 뭐 유교적이라든가 이렇게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서양 철학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젊을 때 이제 공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비판적으로 대하는, 그러니까 그걸 읽을 때 비판의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이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동양적인 것에 대한 인식 유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시각으로 그걸 바라봤던 것 같아요. 젊을 때 그렇게 훈련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글쎄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들여다보고 이러면서 재미있게 제가 생각했던 건 이제 첫 번째 가졌던 제가 그런 삼관 같은 거라고 했는데 하나씩 이제 까들어가면서 비교를 통해서 말이죠. 동서 비교를 통해서 이제 펼쳐가면서 제가 재미있었던 발견 중에 하나는 이런 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하여튼 성경 하면은 이제 스토리 같은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스토리들이 많고 근데 유교 경전들을 보면은 이게 스토리가 너무 이게 맹탕 같아요. 예를 들면은 유교라고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축이 이제 군주론, 하나는 또 예론, 하나는 이제 심성론 이런 세 축으로 구성되는데 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왕론이거든요. 네, 성왕론. 성왕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참 어떻게 보면 맹탕이고 따분한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요순 임금 이야기 서경 상석을 펴가지고 요전, 순전 처음에 거의 1장 2절입니다만은 이걸 읽어봐도 내가 펴서 읽어봐도 뭐 요 임금님은 완벽하게 평안하고 자유롭고 덕으로 충만한 분이셨다. 순임금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맹탕도 이런 맹탕이 없다. 이러니 이게 장사가 되겠나.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저는 어쩌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좀. 그런데 이걸 이제 조금 이제 그 생각을 해가면서 읽다 보니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경 상서 전체가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쓰여져 있다라는 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순 임금 때는 그 현실 군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 유교에서는 뭐 이 세상 저 세상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하고 군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폭력과 여러 가지 뭐 기만과 이게 넘칠 수밖에 없는 현실, 특히 정치고 권력판 왕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튼 이 군주가 폭력이 한 점도 없어요. 오직 덕입니다.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성왕으로 나온 사람이 이제 탕왕이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탕왕을 보면은 처음으로 피가 흐르죠. 그러니까 폭군을 이제 방벌을 하고 군주가 되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왕은 또 이제 주나라 이제 무왕, 주모왕 그런 거죠. 그 다음 역사 흐름을 보면 그 다음에 춘추가 나오고 또 그 다음 전국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서가 물론 춘추전국은 이제 다른 책으로 갑니다만은 상서라고 하는 책 구조 자체가 이 성왕론들 스토리 라인을 보면은 처음에는 폭력 제로입니다. 폭력과 악이 제로입니다. 이게 우임금에서 탕임금에서 그 다음에 문왕, 무왕으로 오는 이 과정들이 그러니까 폭력과 악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아주 교묘하게 써져 있습니다.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부터 사실은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교묘하다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우왕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죠. 이것부터가 이상한 겁니다. 요 임금은 순임금한테, 순임금은 우임금한테 선양으로 물려주거든요.
천하에서 이 사람이 예. 바릅니다라고 한 사람한테 물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세습종교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틀린 거죠. 근데 세습부터가 이제 타락인데 그다음에 이제 탕임금 가면은 칼을 들고 전쟁을 했고 우임금 때 같으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임금이 창을 들고 쳐들어 나가자. 그 우임금 병사 쪽은 창을 찌르지도 않았는데 이쪽 은나라 쪽 병사들이 사기를 잃어가지고 전부 뒤로 돌아가지고 도망가다가 서로 앞에 도망가는 병사 등을 찔러가지고 피가 흘러서 강을 이루어서 그 위에 절구통이 떠다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흘렀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 무왕의 칼은 아니다. 예. 그러는 거죠.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뒤로 이제 춘추가 되고 전국 시대가 되면 공명의 시대 아닙니까? 이때 네. 그때는 폭력의 바다입니다. 그런 스펙트럼으로 편집돼서 짜여진 텍스트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의도해서 시작을 했다고 볼 수도 있나요? 그 점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또 의도된. 네, 그러니까 편집이라고 예. 하는 고도 윤리적인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저도 좀 네. 제가 깊이 공부를 한 게 아니라서 뭐 그런 의견은 못 내지만 이건 아닌데 이렇게 이럴 수가 없다. 어쨌든 인간의 기록이기 때문에 반드시 욕망이 있고 투쟁이 있는 법인데 원숭이들도 그런데 사람이 안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냥 의문만 가지고 그냥 아닌데 정도만 생각했는데 교수님이 딱 또 짚어주시니까 이제 안개가 좀 살살 거치려고 그럽니다. 이래서요 사람이 배워야 돼요. 아이고 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계속 노가다 생활을 뭐 수십 년을 하는 바람에. 아유 그런 말씀하십시오. 저도 주변에 이제 시인 하는 이제 친구나 선후배들이 있습니다만은 박식하기로는 시인만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아유 쓸데없는 거예요 다. 이제 그런 분들은 훌륭한 시인이시고 저는 그냥 야매 시인이라서 흔히 말하는. 자, 오늘 교수님 모시고 유교의 정치적 무의식.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고 관심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재밌는 책이고 또 평소에 이런 책을 안 접해 보신 분은 이번 기회에 교수님 소개를 통해서 읽어보시면은 올 겨울을 좀 심오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멘트는 좀 쉽게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버릇없다. 심하게 말하면 싸가지 없다.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기준이 뭘까요? 어른들께서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버릇이 있네 없네 그러시는 걸까요? 버릇이란 건 또 뭘까요? 파고들려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언제부터 우리한테 각인된 의식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왜 따라야 했는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싸가지란 인간의 역사와 나란한 개념일 겁니다. 힘을 가진 자가 내세운 질서라면 그건 자신을 위한 일이 우선이었을 겁니다만 무리의 숫자가 늘면서 다소 이게 느슨해지고 또 편의성, 공공성 이런 것들이 추가됐겠죠. 어쩌면요. 이 변화가 지속되면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생겼을 겁니다. 여러분은 민주적으로 사십니까? 혹시 누구에게 싸가지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상당히 많은 개념들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그 기준들이 언제 어디로부터 내게 왔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방송 끝내고 곰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